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MJ 파이낸스 애널리스트 제이슨입니다. 네, 저는 이제 특별한 해외 시황과 투자 전략 코너를 맡고 있고 9월 30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코너는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에 대한 그 마감 시황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이슈 그리고 특징주 그리고 추천주 이렇게 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글로벌 마감 시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 네. 그래서 지난주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토요일 새벽이죠. 네.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제 투자를 전면 좀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뉴욕 3대 지수가 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우 지수가 0.26% 하락 마감했고 S&P 500 지수가 0.53%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13%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일주일 주간 기준으로 그 다우 지수가 0.43%로 가장 적게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락을 하고 그리고 그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는 역시 1.01%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그러니까 27일이죠. 27일 기준으로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소식이랑 그리고 경제 지표 발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 등을 좀 주목을 했죠. 네, 그래서 10월 10일 다음 달 10일에 워싱턴에서 이제 미중 그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소식 때문에 장 초반에는 이제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백악관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모든 그 금융 투자를 차단하는 그런 방안이 포함된 대중국 투자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12시쯤부터 좀 상황이 급격하게 좀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미국 그 경제 지표도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방 재료가 좀 됐는데요. 여타 그 경제 지표들은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이제 부분도 있었지만 대체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좀 가하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좀 특징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중국 관련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자 제한 대중국 투자 제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제 보도가 전해지면서 중국 관련 기업들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네, 바이두, 이치, 루친커피, 뭐 핀두오두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리바바 등 이런 이제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의 상장이 좀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중국 관련 그 기업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그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 했는데, 갑자기 또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 금지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미국 그 주요 지수가 좀 전부 다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남은 거는 다음 주 목요일이죠. 10월 10일 기준으로 워싱턴에서 이제 양측 고위급 무역 협상이 좀 재개가 되는데, 좀 이런 협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 자본의 그 중국 투자 금지 방안 때문에 좀 변수가 생겨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좀 안고 지수가 이제 좀 등락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특징적인 종목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중국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뭐 3%에서 뭐 크게는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특히 알리바바가 5% 넘게 급락을 하면서 5월 이후에 가장 최악의 하루를 좀 보냈습니다. 네, 이외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두, JD.com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3%에서 6% 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시장에서 좀 부진한 그 1분기 실적 전망을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1%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2015년 6월 이후에 이렇게 큰 낙폭이 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따라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좀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1% 넘게 빠졌고, 자일링스가 1.3% 하락, AMD가 2.5% 급락했고, 램리서치가 5% 급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36%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죠. 웰스파고가 뉴욕 멜론은행의 CEO였던 찰스 샤프를 새로운 경영자로 임명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3.7%나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반대로 CEO, 그러니까 여기 뱅크 오브 뉴욕 멜론 CEO가 웰스파고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대로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 5%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재밌죠? 네, 11개 섹터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술주가 가장 부진을 했고, 금융주는 강보합, 그리고 나머지 9개 종목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11개 섹터 중 9개 섹터가 하락을 했으니까 90% 정도 이상 90% 정도 섹터가 하락을 좀 한 거죠. 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이제 미중 간 갈등과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좀 개시되고, 또 이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수요일 목요일쯤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금요일인가요? 그때 연준 위원들이 연설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코스트코 그리고 펩시 등 이제 소비재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 발표를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미국 증시 지난주 마감 시황 한번 살펴봤고요. 네, 다음으로 종목 추천 코너입니다. 네, 종목 추천은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종목도 추천드렸죠? 구글, 그리고 애플, 디즈니 이런 종목들 좀 추천드렸죠. 네. 여러분들 좀 미국 주식 투자 관련해가지고는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보고 싶기는 한데 아직 좀 어렵고 두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일단 보시면서 한번 하나하나씩 계좌를 트는 것부터 해서 증권사에 문의를 하셔도 좋고, 하나씩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보실 관심이 있으실 분들은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종목씩 이제 그 미국 주식에 좀 투자하는 가장 쉽고 재밌는 방법을 좀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햄버거 하면은 좀 생각나는 기업이 몇 개 있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버거킹, 그리고 KFC도 좋아하고요. 여러 가지 기업이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이제 보편적이고 또 오래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가장 많이 생각나는 기업 중 하나가 되겠죠. 바로 오늘 추천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맥도날드입니다. 대표적인 그런 패스트푸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 생긴 것은 잠시만요. 이게 내용이 좀 안돼가 됐네요. 처음 생긴 것은 1930년대 40년대 이제 맥도날드 형제가 만들게 됐는데, 몇 개 지점을 좀 운영을 하다가 레이크룩이라는 이제 사업가가 1954년에 이 맥도날드 형제에게 좀 접촉을 해서 너희들 이렇게 혼자 하지 말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맥도날드 형제에게, 맥 형제에게 제안을 하고, 이제 1955년이죠. 1955년에 이제 이 사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햄버거 하나에 15센트
햄버거 하나에 15센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수 이전에 이제 한 것은 좀 놔두고 1955년에 첫 이제 프랜차이즈 1호점을 좀 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설립 연도도 1955년으로 하고 있다는 점, 맥도날드 홈페이지 가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맥도날드 현황을 보면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1955년에 1호점이 생긴 이래로 많은 전 세계 이제 많은 이제 그 프랜차이즈가 생겼는데요. 지점이 생겼는데 1988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압구정동이죠. 압구정동에 우리나라 1호점이 생겼고요. 1988년 올림픽이 개최된 연도죠. 그래서 압구정동에 한국 1호점이 생겼고 2018년 기준으로 120여 개 국가, 놀랍죠? 120여 개 국가에 37,800여 개, 이제 뭐 37,900여 개 정도가 되겠죠? 점포가 있고 전 세계 21만 명을 고용을 하는 세계 최대 이제 패스트푸드 체인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근데 맥도날드가 안 들어간 곳이 좀 많죠. 여기서 이제 지도 보시면은 회색으로 이제 나와 있는 지역은 아직 맥도날드가 안 들어간 지역들입니다. 근데 거의 없죠. 아프리카 지역에도 여기 밑에는 표시가 좀 잘렸는데 남아공이랑 뭐 이집트 일부는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 지역은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여기 어딘가요? 몽골이겠죠? 몽골, 그리고 여기는 어딘가요? 카자흐스탄 뭐 이런 이제 중동 지역에는 좀 많이 안 들어갔죠. 아무래도 뭐 이슬람 국가에는 좀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돼지고기 사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맥도날드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이 14,000여 개 정도 되고, 일본이 뭐 2,900여 개, 그리고 중국이 2,300~400여 개 정도 됩니다. 중국도 생각보다 좀 많죠. 근데 이제 러시아는 그에 비해서 좀 땅덩어리에 비해서 좀 적어요. 한 1,000몇백여 개 정도 되는데 2,000여 개가 안 돼요. 다음 매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매출 현황은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가별로 보시면은 올해 기준으로 뭐 미국이 5.7%, 미국 기준으로 5.7% 증가했고 전 세계 평균 6.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만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는 7.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승을 안 한 국가가 거의 없다는 거죠. 세대별로도 한번 살펴보면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가 특히 인기가 있고, 이제 해당 세대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외식 업체, 특히 이제 패스트푸드 업체들에 대한 좀 소비 패턴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해당 세대들이 좀 매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점점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밀레니얼 세대나 Z 세대가 좀 성장하게 돼도 패스트푸드 업체들에 대한 좀 소비가 계속해서 좀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좀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뭐 어릴 때 이제 학생일 때나 이제 그때 먹으면서 좀 맛있게 먹었던 그런 이제 식습관이라고 할까요? 식습관이 쉽게 없어지진 않겠죠. 돈을 아무리 좀 벌고 해도 뭐 어때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맥도날드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젊을 때 먹었던 그런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좀 잊혀지지 않는 법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제 소비를 이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실적 또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가 현황 한번 보시면요. 주가 현황 한번 보시면 10년간 400%나 증가를 했어요. 조금 단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10년간 400% 증가를 했고 2018년 6월 이제 7월이죠. 7월부터 해서 지금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죠. 조정을 거쳐도 계속해서 좀 크게 꾸준히 상승을 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같은 그 10년 동안에 250% 정도 늘어난 거에 비하면 거의 뭐 1.5배 가량 더 이제 더 많이 상승을 한 거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점도 확산되고 있고 매출 또한 이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배당 성향인데요. 네, 배당 성향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배당 성향이 평균적으로 한 16% 정도 배당 성향을 주거든요. 이 말은 이제 100 정도를 벌면은 회사가 100을 벌면 주주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게 16%라는 거예요. 네, 16에서 17%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미국 S&P 500 그 기업들의 평균은 34%거든요. 네, 우리나라보다 한 2배 이상을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죠. 미국은 34%다. 근데 맥도날드는 몇 %예요? 무려? 제가 잘못 썼네요. 46% 정도 돼요. 제가 S&P 500 기준으로 34%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은 46에서 47%에서 많이 줄 때는 64% 정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4배 정도 되고 S&P 500 그 기업들 기준으로도 2배 정도, 2배 가량이 되겠네요. 평균 아마 65.4%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100을 벌면 이제 65만큼 주주들한테 이제 나눠준다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주주들 또한 이제 대부분이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고 뭐 커피도 마시고 뭐 감자튀김도 먹고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많겠죠. 네,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요 맛있는 것도 먹고 배당도 네, 많이 받고 그리고 주가도 계속 꾸준히 오르니까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만큼 주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놀라운 것은 이제 배당 인상이 지난주 발표가 됐거든요. 배당 인상 발표를 했는데 배당 증가,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배당률이 증가한 거겠죠. 네. 배당 증가가 무려 43년째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엄청난 거죠. 네,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43년째 이제 배당을 꾸준히 올리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주주들에 대해 좀 이제 많이 베풀고 네, 실적이 그만큼 나면 주주들에게 많이 환원을 하고 주주들 또한 반대로 그 맥도날드에 대해서 꾸준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미국 월가 투자 의견을 한번 보시면요. 네. 매수 의견이 네. 18명. 그리고 보유 의견이 5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 주가는 231달러예요. 네. 네. 지금보다 뭐 8.8% 정도 상승 여력이 있네요. 네. 8.8% 정도 상승 여력이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지금 뭐 213달러 정도 되거든요. 213달러 되니까 231달러가 지금 목표 주가니까 뭐 거의 9% 가량 이제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의견을 한번 보면은 스트롱 바이, 그러니까 강력 매수 의견을 네, 월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강력 매수 의견 네, 주고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추천 종목은 간단하게 네, 살펴봤고요. 오늘 추천 종목 맥도날드였고요. 그만큼 건강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증시 지난주 유럽 증시 마감 증시 상황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7일 현지 시간이죠. 현지 시간 기준에서 유럽 주요국 지수는 이제 광업주가 강세를 좀 보이면서 네, 일제히 좀 상승을 했는데 다만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전쟁 불확실성 그리고 특히 브렉시트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우려가 되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6주 만에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0.47% 상승했고 독일 닥스는 0.75%,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1%
0.2% 가량 그리고 0.3% 가량 상승을 하면서 네,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뭐 전반적으로 스톡스 600 지수는 네, 기본적으로 그 원자재 관련 이제 섹터가 1.7% 정도 급등을 하면서 0.5% 가량 상승을 네, 해줬고, 이제 파운드와 약세로 1% 가량 좀 넘게 올랐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 파운드화가 좀 약세를 했죠.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달러 대비해서요. 네. 그리고 9월 이제 유로존 경기 기대지수 예상치보다 좀 하회를 하면서 유로존 경기에 대한 좀 우려가 좀 재점화되면서 경제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제조업 경기 둔화가 좀 아직까지 서비스 부문에까지 좀 미치지는 않아서 좀 안도감을 주긴 했는데, 대체로 유로존 관련해가지고는 경제 지표가 좀 많이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나왔다. 하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광업주라든지 그런 이슈가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주요 국가들은 전부 다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종목별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오스람이 5.4% 정도 상승을 했고, 인피니온과 AMS는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이 분기순이익이 월가 전망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3.6% 그리고 2.2% 가량 각각 네, 하락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런던 그 장 마감한 후에 유로 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해서 0.19% 상승한 1.09달러 정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 10년 만기 독일 국채 금리는 1.21bp 정도 상승한 마이너스 0.57%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성투하시고 제가 준비해드린 이제 추천해드린 종목들 하나하나 좀 관심 가져보시고 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 단계별로 하나씩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주식도 좋지만 이제 전 세계 이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이제 시장에도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네,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드리는 추천주 관련해가지고도 정리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전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요. 내일도 또 좀 더 좋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